유튜브나 방송에서 자신의 인생책을 소개를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작가님의 인생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인생책의 정의는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나의 인생을 가장 많이 바꾸어준 책, 보통 읽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읽은 책이 인생책이 되는 게 맞지만 저는 또 책을 써본 작가 입장에서 인생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읽었던 책이 아니라 사실 제가 썼던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썼던 두 권의 책,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이 두 권의 책이 사실 저의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꿔준 책이거든요. 제가 아는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니라고 단정하진 않을게요. 더 좋은 책들이 많고 더 배운 책들이 지식적으로 많지만 그런 책들이 저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주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정말 치열하게 책을 읽었었거든요. 20살 때부터 10년 이상 거의 매일 책을 읽었는데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은 없었거든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읽은 것을 현실에서 무언가로 내가 실행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움직임이 저는 책을 써보는 행위였어요. 이걸 좀 더 폭넓게 해석하자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미로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을 단순히 읽는 행위가 소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생산자의 관점으로 좀 독서의 개념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책을 직접 자기가 써보기에 너무 좋은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내가 출판사에 투고를 할 수도 있지만 투고를 해서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책을 인쇄를 해서 출판하는 자비 출판의 방법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내가 직접 써보는 책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역사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상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인류의 문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인생이 바뀌거나 이러는 경우는 저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지만 먼저 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생산을 해서. 이 독서도 생산자의 관점에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콘텐츠들을 소비할 때 생산자의 관점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면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에 단순히 책을 읽기만 했던 소비자에서 책을 쓰는 작가의 관점으로 어떤 독서를 하는 순간 보이는 많은 것들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단순히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내가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생산자의 관점 자체가 또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를 굉장히 높이거든요.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 알고 있다라는 게 단순히 익숙하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익숙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잖아요. 매일 보고 익숙하니까 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은 착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익숙하다라고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언가를 글로 써보는 순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지면서 메타인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있고 이 개념을 모르고 있구나. 여기에서 사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생산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우리나라 영화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기생충하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예를 들면 우리가 기생충 막 열광하면서 극장에 가서 보고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을 정말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우리가 그냥 재밌게 보면 사실 상은 누가 받죠? 봉준호 감독이 상 받잖아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이정재 배우라던가 황동혁 감독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성장하고 더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더 많은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에 머물러서는 이들과 동등한 경험과 동등한 느낌, 감정들, 삶의 진폭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삶의 의미를 위해서도 질적인 측면을 위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저는 생산자가 되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인생책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누군가가 쓴 책으로 쉽게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자신의 인생책을 앞으로 자기가 쓸 책, 그 책을 자신의 인생책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이라면 어떤 책을 쓴다라는 생산자의 관점으로 다른 책들을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책들은 너무 많아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거지만 나 자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나의 인생의 책을 적어도
다른 작가의 이름을 빌려서 그 책을 하기에는 저마다 다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능력과 경험과 그럴 이유, 가치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책은 아직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2권의 책을 썼지만 앞으로 저의 인생책이 될 거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 있잖아요. 사실 그 책이 저의 인생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결과에 상관없이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 과정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성장하고 배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 가장 큰 배움을 준 책, 앞으로 인생책이 될 책은 2023년도 상반기에 출간됩니다. 네.